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컬러. 이 머리 해볼 겁니다. 이제 이 머리인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머리는 이제 백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으로 완성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에어터치로 해서 하겠습니다. 뭐, 에어터치 동영상들은 한국에서 뭐 워낙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한번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터치를 할 건데요. 모델이 한 2월 달에 이렇게 커트가 된 상태고, 지금이 8월 달이네? 8월 달입니다. 8월 달이고,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에어터치 날리는 것 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검정 모발이에요. 뭐 블랙으로 해줄 수도 있고 한데, 이렇게 염색이 돼갖고 오는 머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오면, 에어터치를 이렇게 날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날리게 되면, 이제 이 떨어지는 부분도 염색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 떨어진 부분, 왜 그러면 색깔이 여기 밝아 있고 뿌리는 검정색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베이스를 에어터치를 하고 나서 이게 머리를 이제 두 개로 분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색깔을 내가 뭐 5번이면 5번 색깔을 1차적으로 맞추고 난 다음에 그다음 베이스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하이라이트로 들어가도 됩니다. 시츄에이션마다 다 다르는데 나중에 혹시 그런 머리가 오게 되면 저희가 한번 시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검정머리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아주 베이직한 에어터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을 잡고요. 잡으실 때는, 자, 이제 끝부분 내가 원하는 위치 정도. 처음에 한번 날려보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날릴 수 있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끝을 잡으면 잡을수록 날리는 양이 더 많아져요. 실질적으로 탈색을 바르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번 하시게 되면 첫 단을 한번 커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봐야 되니까, 자, 뿌리 부분을 대고 한 3에서 5초, 많게는 10초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만큼, 한번 볼게요. 이만큼의 폭이, 지금 이제 이만큼 정도가 지금 양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덜 하고 싶으면은 왼손으로 잡아주는 위치를 조금 더 앞쪽에 두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의 머리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자, 뿌리 부분만 그대로 대고 계시면 돼요. 자, 앞쪽으로 당겨 잡았기 때문에, 자, 뿌리 부분만 이렇게 한 5초 정도만 쏘이면 원하는 양이 지금 떨어지는데, 보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양이 지금 늘어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잡는 위치로 양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뒤로 잡으면 잡을수록 머리 양이 많이 떨어지고, 뒤쪽에서 조금 앞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살리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는 컨설테이션을 통해서 고객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뿌리 부분 그대로 들어가서, 자, 이렇게 털어도 되긴 한데, 쉽게 잘 털어지는 방법은 뿌리 부분에다가 한 5에서 10초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 날릴 때 뜨거운 열 쓰지 마세요. 전기요금 많이 나오거든요. 차가운 바람 하게 되면 훨씬 전기요금이 덜 나와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으로 이렇게 날려도 충분하니까 그냥 항상 차가운 바람으로 해서 날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위로 바짝 올려서, 잡은 머리 바짝 올려서 밑에하고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염색이 필요하거나 뭔가의 다른 디자인이 필요하면 위에를 핀셋으로 꼽아 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여기 먼저 바르고 하나를 바르고 오일 작업하고 그 다음에 위에를 별도로 블리치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균일하게 있기 때문에 따로 작업으로 오늘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분리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떨어진 머리를 180도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위쪽 밑에서 뿌리 부분을 잡아서 당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일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그대로 들어가서 최대한 고기 조금 파스게 해주시겠어요? 네, 고기, 예,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해서 들어가되, 약을 바를 때는 조금씩 바르지 마시고 한꺼번에 툭 발랐어요, 많이. 괜찮아요. 중간쯤에서 툭 바르시고, 자, 위쪽 부분 떨어진 상태에서, 자, 그대로 항상 뒷꼬리 빗살로 빗질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로 살짝씩, 자, 그 다음에 뒤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을 항상 좀 넉넉하게, 탈색약은 한 130 정도 염색약 기준에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브러쉬에
탈색약이 묻지 않은 상태로 해서 위로 올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애쉬나 이런 계통의 컬러를 하실 경우 색깔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블렌딩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블렌딩을 안 치고 그냥 쑥 끊어져도 어차피 라충의 루트 섀도우 컬러 어두운 색을 여기다 바르고 그 다음에 밑에를 토닝을 치기 때문에 자국이 생겨도 전혀 노 프로블럼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애쉬 같은 경우는 보통 2번 정도 한 번 걷어내고 또 한 번 더 발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부분 자국 나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최대한 가까이. 이해 가죠? 예, 포일도 마찬가지예요. 블렌딩 쳐봐야 블렌딩 치는 부분 때문에 색깔이 애쉬 같은 거 하시게 되면 여기가 갈색이, 카키가 돕니다. 예, 애매하게 빠져서. 그래서 하시고 항상 탈색약을 조금 넉넉하게, 인심 좀 후하게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덮어주시고, 자, 그대로 덮어주시고, 자, 붙여주세요.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한번 꺾어주시고, 내려가지 않도록 한번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를 한 번 정도만 꺾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가운데를 꺾지 마시고, 탈색약 같은 경우는 양쪽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그래서 전체 작업을 한 번 더 할 건데, 이쪽 사이드 부분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보통 기본적인 섹션 한 2cm 정도로 고려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대로 들어가서 찬바람으로 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원하는 위치 어느 정도 날릴 건가 고려를 해서, 자, 그대로 뿌리 부분 날리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80도 들고, 자, 밑에 떨어진 부분을 그대로 제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주세요. 하나 더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자, 약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약을 많이 해서 좀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안 떨어지거든요. 이 포일이. 그래서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꼬리 빗살로 해서 긁어주셔야 돼요. 왜? 안으로 약이 침투하게끔 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뿌리 가까이까지 많이 발라도 상관없어요. 블렌딩을 치고 싶으면 블렌딩을 치시고, 그냥 뚝 약을 발라서 하시고 싶으면 뚝 발라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노 프로블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항상 꼬리 빗살로 이렇게 긁어주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붙여주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밀려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양쪽을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쪽 하나인데 가운데를 잡지 마시고 양쪽 사이드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쓰는 약재가 좀 다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보라색 약재인데 이게 약간 밀가루 타입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탈색약 같은 경우는 약간 모래 타입이라서 블루색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좀 비싸긴 한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도 물처럼 변하지 않고 흘러내질 않아서 이런 형태의 탈색약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 쓰시면 좋고, 나중에 이제 뿌리 탈색하거나 이러실 때 굉장히 뿌리만 바를 때 안 흘러내려서 굉장히 좋거든요. 전번에 교육 한번 했는데 이전 동영상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완성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선생님이 하셨는데 조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 부분, 자, 얼마나 양을 떨어뜨릴까는 보시게 되면 어느 부분을 잡느냐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40%만 떨어뜨리다 보면 모발 끝방향에 살짝 앞쪽에서 잡으시고 그대로 에어를 쏘아주는 거예요. 드라이기 에어를 쏘아주는 거예요. 근데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조금 더 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손가락만 뒤로 빠지시면 돼요. 자동으로 떨어져요. 그대로 섹션을 서로 다시 잡는 게 아니고 손가락만 뒤로 빠져갖고 날리게 되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더 빠졌잖아요. 그죠? 했는데도 모발이 잘 안 빠지는 머리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버티칼로 세워주시면 훨씬 더 잘 빠져요. 세로로 바꿔주시면 돼요. 예, 잘 안 빠지면. 그래서 똑같이 들어서 180도 들고 나머지 분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포일을 잡으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잡는 위치예요. 전체 길이의 어느 부위를 잡을 거냐에 따라서 앞쪽을 잡게 되면 떨어지는 양이 줄어들고 뒤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양이 더 버려지는 양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자, 보시게 되면, 자,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양을. 내가 원하는 양보다 좀 덜 떨어졌다. 그러면 그대로 상태에서 다시 작업하지 마시고, 자, 찬바람으로 그대로 해서 손가락만 살짝 빠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양이 조절돼요. 덜 빠졌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오케이. 굉장히 깔끔하게 빠졌어요. 그죠? 자,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80도 찍고, 그 다음에 위에서 포일을 대고 들어가 주시면 돼요. 명심하라는 거, 자, 잡는 위치를 조금 더 앞에서 잡아서 양을 보고 내가 컨트롤해서 그 상태에서 에어만 줘서 뒤쪽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키포인트.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잡는 위치를 앞에다 두고 열을 주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양을 보고 내가 손가락이 뒤로 빠지면서 떨어뜨리는 양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안 빠지게 되면 드라이기를 사선으로, 버티칼로 방향과 일직선으로 돌리게 되면 훨씬 더 잘 빠져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문제니까 오늘 1차적으로 빨고 이 머리는 되게 잘 빠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됐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조금 더 빼주고 싶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손가락만 뒤로 살짝 빠져요. 자동으로 빠져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알겠죠? 자, 됐어요. 더 빠졌죠? 지금 한 10% 정도? 네. 손가락의 위치를 조절해서 양을 조절하고 잘 안 빠지게 되면 드라이의 방향을 호리존탈에서 버티컬 방향으로 바꿔서 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에어터치는 이렇게 간단해요. 배울 게 없어. 사실은. 이거 진짜 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어터치를 기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쉽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게요. 자,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거 좀 프로세싱 설명이 화면이 잘 안 찍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설명 드릴게요. 내가 머리를 털어서 떨어뜨린 양을 내가 40%도 할 수 있고, 50%도 60%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펜을 잡을 때 모발 끝쪽 안쪽부터 잡아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양을 더 하면 할수록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안쪽을 지금 한 10cm, 12cm 정도 여유분을 잡죠. 그래서 뿌리 가까이를 그대로 쏘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게 털어져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털어져 있죠. 자, 이렇게 좀 털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양을 이보다 좀 더 내고 싶다, 더 남기고 싶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금 블리치 되는 부분을 좀 덜 하고 싶다 생각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열을 드라이를 된 상태에서 그대로 손가락만 뒤로 빠지면 돼요. 그러면은 이 앞쪽에 숱이 쳤던 머리가 그대로 빠지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좀 더 줄었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대고 손가락만 뒤로 계속 빠지게 되면, 자, 더 줄었죠? 자, 이렇게 해서 패널을 안쪽에서 더 잡고 그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내가 원하는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서 털었는데 털이 덜 빠졌네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지 마시고, 이렇게 세로로 덜어도 안 빠지거든요. 잡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안 빠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가락이 뒤쪽으로 서서히 빠지면서 내가 원하는 양을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죠? 자, 보시게 되면 자국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국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자국이 생겼어요. 블렌딩을 쳐도 결국은 이쪽은 루트 섀도우 어두운 컬러 한 4번에서 5번, 6번 정도를 하고 밑에는 토닝을 해서 색깔을 할 건데, 지금 뿌리 같은 경우는 4번 레벨,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10번 레벨로 해갖고 지금 이 좀 밝은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널을 10cm 정도 잡으시고 보시게 되면, 자, 뿌리 부분은 그대로 세웁니다. 이걸 잘 못해서, 자, 다시 버티컬로 하게 되면 확실히 털어져요. 자, 보시게 되면 이만큼 떨어졌어요. 보시게 되면 어때요? 기존 거 정확히 잘 분리가 잘 됐죠. 이건 탈색이하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거고 기존 거예요. 자, 지금은 보시게 되면 하얀 머리가 없어요. 그죠? 탈색된 머리가 없어요.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들어가서 손가락이 지금 대고 뒤로 빠지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왼쪽 손가락이 자, 그대로 뒤로 빠지고 있어요. 네. 자, 뒤로 빠지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는 떨어진 머리가 없었는데 자, 이제 떨어진 머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보시게 되면 보이죠? 예. 그래서 뒤로 손이 빠지면서 내가 원하는 양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하게 되면 기존에 40% 목표를 했는데 지금 30%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뒤로 빠지면서 바람을 주면서 뒤로 빠지면서 내가 남기는 양을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너무 멀어서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해서 가까이 설명해 드렸어요. 정말 에어터치는 정말 쉬워요. 따라 교육 받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쉬운 게 정말 딱 이게 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보통 한두 머리 해보면 누구나도 마스터가 될 수 있는 게 에어터치입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머리 전체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아까 제가 털어보니까 밑에 에어터치 했던 부분하고 검정도 남기는 부분하고 나와 있죠? 굉장히 지금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이드까지.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앞쪽 부분 보시게 되면 잘 나온 게 살짝 어두운 부분이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 이 밝은 부분이 많이 되면 보통 우리가 머니피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얼굴이 많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얼굴 쪽은 이렇게 탈색이 안 들어가게끔 디자인하는 게 훨씬 더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물론 이제 앞쪽 부분만 강조해서 머니피스 앞쪽을 이렇게 더듬이 머리처럼 사마귀 머리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얼굴을 작게 보기 위해서 이 베이스라인 쪽을 조금 더 어두운 섀도우, 저기 날릴 때 드라이로 날릴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검정 부분을 지켜주시는 게, 날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탈색했는데 보시게 되면 뿌리 부분의 자국도 예상보다 훨씬 더 없고 굉장히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트 섀도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토닝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뿌리는 한 4번에서 5번, 밑에 같은 경우는 10번 계열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뿌리 부분은 이제 4번 했고요. 그 다음 밑에 부분은 이제 10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버 들어간 색인데, 이제 안쪽을 보게 되면 기존에 작업했던 이제 블렌딩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금만 당길게요. 자, 이렇게 기존에 제거되는 블렌딩이 어느 정도 제거되는지 보면, 터치를 할 때 조금 더 내렸어야 돼요. 보시게 되면 한 4cm, 이 지금 교차가 한 2cm에서 3c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블리치 자국이. 그래서 이거를 넘어서서 한 1, 2cm 오버랩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짧게 돼서 보시게 되면 약간 자국이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보이죠? 이걸 블렌딩을 해줬는데, 이제 4번이나 이제 4, 1, 2, 7 정도 되는데,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나온 머리는 지금 뿌리 지금 화면상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4.5나 이제 4.5나 4레벨 정도보다 좀 더 밝게 나왔어요. 4.5레벨이나 이제 5레벨 정도 나왔고, 지금 밑에 같은 경우는 아까 기존에 블리치 센 거 보셨죠? 이제 그렇게 됐고, 지금 위쪽 부분 보면 밑에 부분 아까 색깔 보시게 되면 약간 애쉬, 보여드린 거 애쉬 비슷하게 나왔었죠? 이렇게 밑에는 애쉬가 있고, 지금 이게 있는데 지금 10번 레벨에 10.02 하나인가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넘버를 했었고, 사이드 부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됐고, 아까 이제 저기 검정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검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부분만 검정색이 확연하게 있으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서 해야 되고, 뿌리 부분도 조금 더 좀 아쉽지만은 지금 보게 되면 자국이 좀 있어요. 색깔이 조금 더 내려왔으면 블렌딩 했을 때, 루트 섀도우 할 때, 루트 쉐이드 할 때, 보통 루트 쉐이드, 루트 섀도우, 뭐 루트 멜트,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루트 탑, 다 같은 용어인데, 할 때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한 1, 2cm만 더 내려왔으면은 이 블렌딩 짝이 훨씬 더 줄어들었을 건데, 블렌딩 짝이 100%는 지금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블렌딩 짝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하셔갖고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되게 잘 나왔어요. 보시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왔고, 컬러도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에어터치 오늘 작업 들어가는데 아까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런 거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왜 그러면 이거 작업하는데 편집하고 그러는데 보통 4시간, 5시간, 그 다음에 많이 걸리는데 8시간, 9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익이 따로 발생되지 지금 현재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 내서 해드리는 건데,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디자인도 미용과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정입니다. 오늘은 옹브레 발레아주를 할 건데, 오늘은 이 머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밝은 형태의 그런 지금 발레아주인데, 원래가 이제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원래 하시게 되면 백홈을 하든지 아니면 에어터치를 하면 100% 지금 해결되는 머리입니다. 이제 검정색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에어터치나 전번에 했던 동영상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백홈을 넣어서는 백홈 터치로 하면 되는데, 지금 모델 상태가 기존에 좀 이렇게 이미 오일을 해온 머리입니다.
보시게 되면 포일해서 1년 반 정도 지금 자라보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에어터치나 그런 걸 하게 되면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전에 블리치했던 부분이 지금 한 번을 탈색을 해서 지금 한 1년 반이 지나서 발색이 된 상태인데 이걸 한 번 하게 되면 여기가 끊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에어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털잖아요. 이렇게 털어서 하게 되면 이 브릿지 된 부분도 같이 털어져요. 그래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구분해서 여기는 기존에 됐던 부분은 최대한 이제 탈색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안 하는 방법을 할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뿌리 새로 자라난 부분을 0.5cm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버리고 하나 하고 하나는 버리고 이런 방법을 해서 버린 부분을 이렇게 코를 짜서 검정색 부분만 찾아서 1차적으로 백홈을 넣고 그 다음에 검정색 부분만 찾아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걸 해볼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고객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 상태가 기존에 더 많이 이미 지금 사진처럼 더 밝아졌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뿌리만 해주시면 돼요. 이 뿌리 부분만 슬라이스로 얇게 0.5cm 정도 터줘서 하나 버리고 하나 하고 하나 블리치하고 하나 버리고 하나 블리치하고 하나 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그 그림하고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슬라이스를 얇게 원바이 원으로 섹션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렇게 마이크로 포일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코 뜨는 거 있죠. 이제 그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섹션을 두껍게 할수록 우리가 굵게 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굵게 뜨는 그런 느낌으로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말레아주를 할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전에 했던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한 번 더 하게 되면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블리치 대부분 최대한 찾아서 빼고 나머지 부분만 들어갈 건데 이제 그 사진 느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스로 전체적으로 새로 자라난 1년 반 새로 자라난 부분만 슬라이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진 부분 슬라이스 들어간다는 건 여기까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뿌리부터 새로 자라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 들어가고 이제 버려진 부분만 따로 저희가 코를 찾아서 이 코뜨기를 해서 탈색이 안 들어갔던 부분, 하이라이트가 안 들어갔던 부분만 추가적으로 해서 그 느낌을 할 건데 약간 결과는 약간 이렇게 포일 뜨는 그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건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해서 자라서 온 머리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위험한 거는 이 기존에 했던 머리가 발색이 돼서 한 번 더 탈색을 하면 끊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손상되지 않게 지키면서 이 컬러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그라데이션을 주는 게 좋은데 에어터치나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에어터치 같은 경우는 애기시 알다시피 같이 머리가 이미 블리치된 부분도 떨어진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하고 싶으면은 에어터치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에어터치만 해서 이 떨어진 부분에 지금 뿌리 부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에어터치를 해갖고 이 떨어진 부분 지금 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진 부분에 여기까지만 탈색약을 바르고 이 부분은 이제 남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어터치로 해서 에어터치 할 때 뭐, 원 버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칸칸이 섹션에서 보통 1에서 2cm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타서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하이라이트 해주면 되는데 에어터치 같은 경우 뿌리 부분이 하이라이트 느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퍼진 염색의 느낌이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잘게 깨지는 모래가 퍼트려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슬라이스로 뜨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하이라이트 느낌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디자인을 결정해야 돼요. 디자인에는 손님이 원하는 컨설테이션하고 이제 가장 포인트는 여기서 블리치 된 부분이 손상이 안 되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면 끊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건데 뿌리 부분 지금 15cm 이상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차를 처리하고 두 번째 부분 에어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따로 찾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에어터치 작업을 여기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빼잖아요. 그죠? 옆으로 빼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코를 떠서 이 검정 부분을 찾아서 블리칭을 해줘요. 그러게 되면 아까 그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합니다. 그럼 에어터치를 하겠어요? 아니면 슬라이스로 작업을 하겠어요? 슬라이스로 하겠어요? 에어터치로 작업 안 해봤죠? 뿌리 부분만. 뿌리 부분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 부분만 하고 원하는 걸로 해요.
어려운 거 슬라이스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어터치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에어터치로 해서 꼬리 부분 작업하고 나머지 부분을 코뜨기로 해서 블리치 안 된 부분 코뜨기로 해서 대신에 코뜨기 할 때 에어터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미세하게 흐트러트를 뿌리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 포일로 타줘야 돼요. 타서 두 번째 할 때 작업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격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작업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작업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에어터치로 하기로 했는데 한번 털어볼게요. 자, 에어터치 같은 경우 기존에 설명했다시피 원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앞쪽에서 잡아서 바람을 준 다음에 양을 확인하고 부족하다 싶으면 손가락이 뒤로 빠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을 맞춰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 고정시킨 상태에서 5초 정도 잘 안 빠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세우라고 그랬죠. 버티칼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게요. 기존 머리 보시게 되면 여기 끝에 부분이 기존에 할 때 지금 에어터치로 하셔갖고 에어터치를 하고 코뜨기로 했었거든요. 보면 수술 엄청 잘라냈어요. 네, 수술 여기 보시게 되면 작업할 때 수술 에어터치 한다고 엄청 잘라냈어요. 이렇게 자르시면 사실은 안 돼요. 에어터치라고 수술 많이 치시면 안 되고 날리는 양을 손으로 조절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어터치를 하더라도 저희가 수술 안 치거든요. 웬만해서는 거의 안 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수술 치게 되면 다음 시술할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끊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면 기존에 그 포일 떴던 부분을 이 잘린 부분 때문에 구분해서 타기가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약간 시술 방법을 바꿨어요. 에어터치 하는데 작업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자라는 부분은 건강 모형 탈색약,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손상 모형 탈색약으로 해서 모발에 최대한 손상이 덜 가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될 거거든요. 원래 이제 계획은 뭐였냐면 뿌리 부분은 건강 모형 탈색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코를 이렇게 살짝 떠서 코뜨기로 해서 이제 이 밑에 부분을 별도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기가 굉장히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에어터치를 날리고 뿌리 부분은 건강한 탈색약, 밑에 부분 손상 모형 탈색약으로 하시면 할 거예요. 손상 모형 탈색약은 사실 호주 같은 경우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손상 모형 탈색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나 1.5% 산화제를 쓰시면 됩니다. 뭐 5%면 3% 이제 쓰시는데 거기다 트리트먼트를 좀 탈색약 트리트먼트 1, 크림 트리트먼트 1, 그 다음에 산화제 1 해서 하시게 되면 이제 손상 모형으로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해서 손상 모형으로 별도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는데, 자, 항상 에어터치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자국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자, 그렇게 해서 작업 들어갔고. 자, 건강모형 지금 탈색약을 바르고 있습니다. 건강모형 탈색약. 지금 최대한 뭐 뿌리 가까이. 어차피 뿌리 부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투톤으로 해서 루트 섀도우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모형 탈색약 발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은 이제 손상모형 탈색약 바를 거예요. 손상모형. 그래서 밑에 부분 이런 식으로, 예, 두 개의 색깔로 해서 손상모형 탈색약 바르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포일을 위에서 대주시면, 될 때는 위에 라인보다 살짝 1, 2cm 위쪽으로 가시는 게 낫거든요. 자, 그래서 손가락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반 접어주시고, 접기 전에, 두 장이 겹쳐졌네요. 자, 접기 전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살짝 올려주면 좋아요. 밑에 약간 했던 거 부분보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 접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까지 접어주면 1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 자, 이제 이쪽 사이드 부분. 자, 사이드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에어터치로 날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잡는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보다 좀 앞쪽에서 잡아서 양을 조절하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한 60% 정도 날릴게요. 네. 그래서 앞쪽에서 잡아서 바람을 그대로 주고, 자, 양을 봤는데 내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이 뒤로 빠지라고 그랬죠? 자, 뒤로 빠지고, 자, 됐어요. 됐죠? 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이제 180도로 위로 올려서 찢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리고, 오늘은 아까 60% 정도 날린다고 그랬어요. 버린다고. 40%만 남기고. 자, 그 다음에, 자, 건강모형 탈색약 발라주시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이 있으면 패널을 사용하면 돼요. 아크릴 패널이라든지 나무 패널이라든지 한국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귀찮아서 이거 되는 시간을 또 줄이려고 저희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어요. 패널을 안 되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탈색약
자, 손상 모형 탈색약을 그대로 발라서 자, 잡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밑에서 접어서 올리지 않게 되면 여기 자국이 생겨요. 흘러내리면서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덮는 게 이 라인보다 한 1, 2cm 위로, 지금 최대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1cm 위로 갈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밑에 부분을 예, 살짝 올려주라고 그랬죠. 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잡고 꺾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서 여기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되는데 안쪽으로 접어주게 되면 위쪽 작업할 때 간섭을 받지 않고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업하고 이제 토닉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 부분 하고요. 에어터치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잘못된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은 에어터치 날리는 부분들이 양이 보시게 되면 4축하고 5축하고 약간 달라요, 이게. 사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은 양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잠깐만요.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피 가까이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이 많아요. 많다는 거는 날릴 때 60%를 날려야 되는데 40%밖에 안 날려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그나마 더 괜찮아요. 보시게 되면 날렸어야 하는 게 날리는 양을, 그러니까 에어로 날리는 양을 비율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 뒤에는 좀 뒤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이게 사실 정상적인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이 정상적인 패턴이고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저기 한 거예요. 너무 많이 날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국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날리는 양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작업한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 배우는 선생님이 작업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분, 저희가 뿌리 부분은 탈색약을 정상적으로 하고 밑에 부분은 손상모형을 발랐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래는 이제 뿌리 부분을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 기존에 이제 블리치 됐던 부분을 사실은 검정 부분만 이렇게 찾아서 하나를 더 작업을 해주긴 해야 되는데, 이러면 실질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단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작업해서 이제 찾아서 여기는 에어터치를 해주고, 에어터치 하는 부분에 나머지 검정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 손상모를 바르고, 그 다음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아래쪽 부분이 기존의 기업모에 손상모를 바랐기 때문에 검정 부분이 살짝 보이시죠? 보시게 되면 중간에 보죠? 근데 이제 이 부분, 기존에 탈색이 2번 됐던 부분은 이제 끊어지지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원래는 이제 여기 부분을 코를 이렇게 떠서 검정 부분을 찾아서 기존의 하이라이터 부분을 피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토닝 할 건데 토닝 같은 경우는 산화제 이쪽 부분은 9.1 정도 쓸 거예요. 그리고 9.1에 그 다음에 여기는 산화제 3%, 6%, 9%. 왜 그러면은 산화제를 왜 다르게 하냐면 지금 베이스가 이쪽 부분이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여기는 1.5%, 그 다음에 6%, 저기 9%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잘못했던 부분, 이거 보이셨다시피 잘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뉴트 섀도우를 해줄 거거든요. 어두운 색으로 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뵐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앞머리하고 다르게 여기가 지금 덜 날려졌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작업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잘못 작업을 한 거예요. 앞에 프린지가 별도로 있어서 프린지는 지금 다 따로 작업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뒷머리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날릴 때 이 부분을 빼고 잘못 날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요. 이건 지금 작업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이제 뒷머리까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이제 마무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토너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9.1 전체적으로 색상은 9.1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컬러 같은 경우는 일본 컬러하고 다르게 보라색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 정도 찐보라를 같이 섞어서 이제 색깔 자체가 카키색이 도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는 3%, 그 다음에 중간 6%, 9%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밝아지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염색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 부분에 컬러가 약간 더 어두웠잖아요. 왜 그러면 손상모 탈색약을 발라서. 근데 보면 지금 염색으로 블렌딩을 해서 밑에 그라데이션을 지금 잡았기 때문에 색깔 자체는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더 어두운 거 없어졌고요. 그 다음 밑에가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3%, 6%, 9% 색상은 똑같지만은 산화제를 다르게 해줌으로 인해서 색깔 자체가 여긴 조금만 디벨로핑이 됐고 밝아졌고 그 다음 이렇게 점차적으로 많이 밝아졌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옆에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기존에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작업을 잘 해도 보시게 되면 이게 100% 해결되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잘못된 부분 제가 설명드렸죠. 이 부분, 이 검정 부분이 이제 컬러가 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은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에 그 부분 잘못됐던 부분,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 이제 컬러를 실질적으로 이쁘게 났을 때 어떤 느낌이 됐는지, 이것쪽은 아까 덜 심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이쁘다고 그랬잖아요. 보시게 되면 컬러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블리치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 얼룩이 생겼던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보시게 되면, 뿌리 부분은 4렙을 해서 루트 섀도우를 했어요. 뿌리 부분 좀 어둡게 발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이 자국들, 이런 부분들, 자국들,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 자국들이 지금 블렌딩이 돼서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많이 내려갔거든요. 많이 뭉개졌거든요. 4번 레벨 정도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보시기에 루트 섀도우 할 때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던데, 루트 섀도우하고 밑에 토닝을 많이 하게 되면 루트 섀도우 바르고 20분이나 뭐 30분 있다가 그 다음에 토닝을 바르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루트 섀도우 컬러하고 밑에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여기를 주게 되면 여기 색깔이 너무 오차가 너무 심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야 되는데 여긴 너무 심하게 자국이 심하게 어둡게 나오고 밑에는 이제 토닝 하는 느낌을 해서 여기 컨트라스트가 너무 많이 오차가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해요. 아니면 밑에 먼저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를 다 바르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바르고 15분 있었거든요. 토닝 색깔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된 건데, 뿌리를 바르고 20분 있다가 밑에를 바르는 경우 거의 한 개밖에 없어요. 거의. 어떨 때 그러냐면 뿌리 부분에 세치 커버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세치 커버가 있을 때는 뿌리 부분을 바르고 보통 20분이나 뭐 30분 있다가 그 다음 밑에 토닝을 치거든요. 왜 그러면 탈색을 들어간 부분은 하얀 머리를 하더라도 탈색을 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오렌지색이나 노란색으로 나오거든요. 하얀 머리 색깔을 탈색한다고 해서 하얀 머리 그대로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검정 머리 탈색할 때처럼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으로 나와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 두고 세척업을 해야 되니까,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탈색력이 안 묻었으니까. 그렇지 않고는 보통의 뿌리를 바르고 기다리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을 넘지 않습니다. 바로 예풍계를 시켜서 토닝을 해주고 전체적인 시간을 봐서 밸런스를 맞춰야지, 뿌리만 바르고 20분 있다가 밑에 바르시고 그러면은 뿌리 부분이 너무 시커멓게 나와요. 그 다음 밑에가 컨트라스트가 올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이 빠지더라고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빠져 이쁜데, 여기는 물이 빨리 빠지고 20분 봤던데 좀 늦게 빠져요. 그러니까 색깔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꼭 토닝을 하시고 루트 섀도우를 할 때는 루트 섀도우를 먼저 바르고 한 5분이나 많아도 10분 이상 두지 마시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은 기존에 어두웠던 중간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됐고요. 이제 마지막 애프터컷도 같이 해서 해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보게 되면 이 하얀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블리치 작업을 했던 겁니다. 블리치 작업을 해서 했는데 이제 안 끊어지고 잘 나왔어요. 손상모를 바른 게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끊어지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리고 디자인도 미용가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저희가 많이 찍어서 올리는데, 이거 편집하는데 보통 5시간 걸리거든요.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손 하나 깠다가 0.1초밖에 안 걸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마찬가지고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